10년이 지나도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는 토지 소유주나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합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19 도움을 요청하는 환자의 40% 이상이 응급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응급 환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공백 사태를 맞은 조선대 법인이사회에 한 달 안에 차기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몇 년이 지나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소가리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런 곳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가 완화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 동구 동명 1구역. 10년 가까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각종 건축 행위가 제한을 받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 행위 모든 일체 행위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그러니까 내부 수리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폐가가 되고 노후가 되고.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가 이번 달부터 쉬워졌습니다. 전에는 전체 주민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광주시 조례가 개정돼 토지 소유주나 주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합니다. 광주시는 10수년 동안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주거 환경이 낙후된 20여 곳에서 구역 해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이 심한 곳도 구역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이 되면서 이제 사업장 선정도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갈등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비구역이 무분별하게 해제될 경우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적 개발이 어려워지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도시 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20여 년 뒤엔 전남 지역의 읍면동 행정구역 3곳 중 한 곳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구 절벽 현상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건데요. 그런데 구례군 인구가 5년 연속 늘어나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구례군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한적한 산골 자치단체입니다. 2000년대 들어 인구 3만 명 선이 무너졌지만 지난 2012년 이후 해마다 인구가 늘어서 작년에는 2만 7,4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친환경 식품 가공 유통단지인 자연드림파크가 구례 농공단지에 들어서면서 500명에 이르는 청년들을 고용한 것이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외지로 나갈 사람도 젊은 층들이 거기에 근무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 근로자들 평균 연령이 한 38세 정도로 젊습니다. 반면 전남 지역 나머지 시군의 인구 감소세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이 맞물리면서 전남 지역 22개 시군의 297개 읍면동 가운데 3분의 1인 98곳이 2040년 이후에는 사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사전에 극복하기 위해서 구례에서 첫 순회 토론회를 열고 구례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인구 감소 대응책을 마련해 가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발전 지원 방안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저희가 한번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은 65살 이상 고령자가 전체 20%를 넘어서 인구 절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정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 현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는 2단계 노선의 무항공항 경유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습니다.
119는 누가 우선 이용해야 할까요? 응급 환자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목포 소방서 119 구급대의 1일 구조 출동 일지입니다. 24시간 동안 접수된 신고는 17건. 택시가 급정거해 앞좌석에 머리를 박았다는 신고. 119가 출동한 뒤엔 회복됐다며 구급대를 돌려보냈습니다. 또 발목이 아프다, 어지럽다는 등 원래의 질병으로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신고가 대부분입니다. 단순한 환자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주치라든가 아니면 단수 찰과상 아니면은 감기, 치통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목포 소방서의 한 달 출동은 1,600여 건. 마음이 바뀌었다며 신고를 취소하거나 이송을 거부하는 등 구급대가 다시 돌아온 경우만 500건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송된 70%의 환자도 타박상, 만성 질환자 등 단순 외래 진료를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이송된 7만 8천여 명의 환자 가운데 41%가 이와 같은 비응급 환자였습니다. 정작 구급 수혜를 받아야 할 응급 환자가 병원 이송을 받지 못해 환자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비응급 환자의 이송은 거절하고 과태료 200만 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급대원들이 민원을 감수하며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고충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교육부가 공백 사태를 맞은 조선대 법인이사회에 한 달 안에 차기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한 달 안에 차기 이사회를 구성할 것과 불이행 시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조선대 법인과 지난달 임기가 끝난 이사들에게 각각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사회가 기한을 정해놓고 후임이사를 뽑지 않을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교육부의 초강경 방침에 대해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옛 건축물들은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나면 더욱 흥미롭게 다가오죠. 전라도 기행, 오늘은 문화해설가와 함께 나주 읍성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 조선시대 전라도의 관리들은 임금께 예를 올리기 위해 금성관에 모였습니다. 지방의 작은 궁궐로 불릴 정도로 성스럽게 여겨졌던 객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나주 금성관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객사였습니다. 예전 역사시대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엄청 큰 거점 도시였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성관에서 조금만 걸으면 나주 목사의 살림집이었던 내아가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나주. 이를 관리하는 목사는 그만큼 영광스럽기도 부패하기도 쉬운 자리였습니다. 청렴함을 생명처럼 여겼던 목사들의 이름은 대대로 내아에 남았습니다. 두 분 이름이 유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유석종 목사방, 김성일 목사방 이렇게. 나주 읍성을 둘러싼 4대문 가운데 하나인 서성문. 이곳엔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이 관군과 싸우다 전멸한 가슴 아픈 사연도 담겨 있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전봉준 장군하고 총 나라를 생각하는 그 같은 국민인데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백성들끼리. 큰 소시장이 있었던 나주엔 지금도 곰탕집들이 많습니다. 국물맛 진하기로 소문난 나주곰탕은 나들이객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1시간 남짓 산책하며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를 훑어볼 수 있는 나주읍성. 따뜻한 봄날 시간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들은 나주행 버스에 몸을 맡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이 하정욱 미술관으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의 2,500여 점의 미술품을 기증한 하정욱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인데요. 개관을 기념해 세계적인 미술가의 대표작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같은 듯 서로 다른 점들과 선들의 나열. 이 안에서 채움과 비움, 존재와 비존재, 그리고 현실과 비현실이 만납니다.
세계적인 작가 이우환의 작품이 전시된 이곳은 광주 시립미술관 분관인 하정웅 미술관입니다. 광주에 2,500여 점의 미술품을 기증한 하정웅 선생을 기리기 위해 동전 상록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이름을 바꿔 달았습니다. 제1교포 사업가인 하정웅 선생은 세계적인 미술가들과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해 국내 미술관에 기증해왔습니다. 가장 많은 작품을 기증한 광주는 하정웅 선생에게 아픔의 역사를 함께 해온 특별한 도시입니다. 우리 동포들의 돌아가셨던 분들에 대한 이혼을 하는 마음, 기도를 올리는 마음, 그런 의미로서 광주가 이 시대의 최고의 내 컬렉션이 맡고 있는 지 아닌가. 광주가 가장 많은 이우환의 작품을 소장하게 된 것도 하정웅 선생과의 인연 때문입니다. 같은 제1교포였던 청년 이우환은 하 선생의 전폭적인 후원을 통해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후원의 결실인 37점의 작품들이 개관 기념전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컬렉터와 그 작가의 만남으로서 오늘 이런 훌륭한 작가가 성장하게 되고 또한 그런 작품을 가지고 우리 미술관에서 개관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광주 시민으로서는 대단한 영광이고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정웅 미술관은 오는 6월 25일까지 이우환의 작품을 전시하고 이후에도 하정웅 선생이 기증한 2,500여 점의 작품들을 차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교통정보센터 경위 박종관입니다. 광천 사거리 교통사고요. 네, 출동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신호는 왜 이렇게 짧은 걸까? 궁금한 점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광주시 교통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나 공사, 행사 등 각종 돌발 상황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관리 및 신호등, 소등 또는 고장 파손 시에 신속히 복구를 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보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 신호등은 총 1,160개 교차로에 신호등이 운영되고 있고 신호 시스템과 현장 재개 간의 자료를 데이터를 송신을 할 수 있도록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 교차로를 정지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해 놓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 광주 교통정보센터 정보 앱을 까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CCTV를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현재 교통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정보센터로 전화 주시거나 광주시 120 콜센터 그리고 경찰서 강민원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밭에서 자포를 태우던 70대 남성이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여수시 광무동의 한 밭에서 77살 이모 씨가 자포를 태우던 중 옷으로 옮겨붙은 볼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 북구 연제동의 한 카센터에서도 불이 나 차량 석 대가 타거나 그을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용접 작업 중 엔진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대구의 사진작가가 광주에서 백혈병 소아암 환자 돕기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대구 출신 유병환 사진작가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광주 유스케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99명이 뜻을 모으면 한 명의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성모와 나비 등을 찍은 사진작품 80여 점을 선보입니다. 2010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유 씨는 백혈병 등으로 고통받는 어린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수익금 전액을 전대병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현실 게임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가 광주 영상복합문화관 1층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 글로벌 게임센터에 입주했던 기업 13곳이 참여해 다양한 방식의 가상현실 게임을 선보입니다. 이번 행사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20일까지 계속됩니다.